네, 우리 존경하고 사랑하는 애국 시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동지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의 법치가 땅에 떨어졌어요. 어느 건 하나 제대로 지켜지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체제, 법률체제가 있지만 삼권분립도 훼손되고 사법의 독립성마저, 재판의 독립성마저 훼손되는 안타까운 현실들입니다.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지금 원래 대통령, 민주주의 국가에서 대통령이 대중의 선거에 의해서 당선되면 당연히 국가의 주요 현안이 있을 때마다 기자들 만나서 브리핑하고 의견을 듣고 하는 것이 그 기본인데, 제가 이야기를 들으니까 문재인 씨는 지난 2년 반 동안 대통령 취임하고 연두 기자회견 2번 하고 외국에 출장 갔다 오다가 기내에서 1번 해가지고 2.5번 했다고 그래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하루가 못하고 기자들하고 대화하고 현안이 있으면 의견을 교환합니다. 트위터를 날려요. 일본의 아베 총리도 매일 기자들 출근하면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답을 합니다. 아니,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미국의 대통령이나 일본의 총리보다 힘이 세고 더 높고 그런 자리예요? 분단 국가의 대통령은 더 현안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능통하고 모든 걸 꿰뚫고 있어도 부족한데, 표를 얻을 때는 국민들한테 매일같이 청사를 광화문으로 옮겨서 청와대 집무실을 옮기겠다는 약속과 더불어 기자들하고 대화하겠다던 그 새빨간 거짓말들, 이거 국민들이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참 암담한 현실이에요. 뭐 하나 믿을 구석이 있어야죠. 예? 옳은 소리하고 입 바른 소리 안 하는 사람들은 저 멀리 하고 이 나라를 파괴하는데 일조하는 거짓 나무랭이들만 가까이 하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정말 걱정이 앞섭니다. 예? 어젠가 북한으로 북송한 탈북자 2명에 대해서 통일부 장관 국회에서 질문하니까 본인들이 뭐 북한으로 돌아가기를 원해서 돌려보냈다. 그러니까 오늘 뭐 지금 나오는 이야기 들으니까 도사관들한테 분명히 본인들은 기순을 하는 기순자라고 자필로 썼다고 그래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통일부 장관이 국회에서 거짓말하고 헌법을 위반하는 것을 밥 먹듯이 하는 국무위원들, 이런 정부를 믿고 우리 국민들이 발 뻗고 잘 수 있겠어요? 야, 이거 정말 뭐 하루하루 가면 갈수록 2019년이 저물면서 대한민국 저물고 있다는 생각을 접을 길이 없습니다. 그 두 사람이 판문점에서 소환되면서 혹시나 자결을 할까봐 눈 가리기를 하고 일반적으로 적집사자에서 인도를 하게 됐는데, 경찰 특공대에서 인수인계를 하면서 눈 가리기를 띄니까 한 사람이 깜짝 놀라서 주저앉았다고 그래. 그런 사람이 자진해가지고 북한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사람입니까? 이 정부가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헌법 위반, 국제고문법 위반, 난민법 위반, 이루 말할 수 없는 직권남용, 권한남용. 그래서 18개 대한민국 시민단체가 고발해버렸어요. 재판부가 썩었지만 이 사법부가 엄정하게 판단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대한민국 정치판이 제 역할을 못하고 견제 기능을 못하고 살아있는 국민들의 민심을 대변하지 못하니까 우리 공화당처럼 지난 3년 동안 매주 수만 명이 나와서 길거리에서 투쟁하고, 최근에는 조국 사태 이후에 광화문을 뒤덮는 물결들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정치권이 뭘 하고 있어요? 이러한 백성들의 눈물과 피와 땀을 정말로 가슴속에 녹여서 국회에서 따지고 정책에 반영하고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고전동의 춘향전에서 변학도가 백성들은 피고를 상접한데 금동대 술 마시면서 말이죠, 춘향이 탈행하듯이 이 세상 돌아가는 물정 모르는 사람들은 아닌지 모르겠어요. 백성들은 피고를 상접해서 연일 고고를 하고 있는데 나라가 정상이라는 이 못된 무리들 당장 퇴진하라! 이렇게 엄청난 일들이 진행되는데도 정치권이 썩다 보니까 뭐 여당은 말할 필요도 없어요. 이건 잘못된 정책에 편향돼서 여론을 왜곡하고 있는 정당이니까. 그러나 야당이라도 정신을 차려서 이 떠내려가는 대한민국을 구하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투쟁을 해야 될 텐데, 야당의 힘은 명분과
그리고 국민의 지지를 받는 쇄신을 할 때 나오는 것인데 그런 건 다 뒤로 팽개치고 그저 몇 놈이 모여서 탄핵한 놈도 좋고 안 한 놈도 좋고 국민 야합으로 내년 총선에서 공천받아서 대파끼리 나눠 먹겠다는 보수의 개혁을 외치던 개혁이 뭔지도 모르는 유승민이 같은 놈을 끌어들여가지고 또 보수 통합의 우산으로 끌겠다.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씨죠 옛날에. 문재인 씨 옛날에 뭐 저 대통령 후보 흔들어준 안철수까지 끌어들이겠다. 이게 무슨 이게 보수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보수는커녕 중도 정당도 못 돼요. 중도 정당도. 황교안 씨가 중심을 잡고 좀 할 줄 알았는데 역시 옛날에 위기에 처해서 임명진 비대위원장, 김병준 비대위원장 어디서 색깔이 불구스름한 사람들 데려다가 보수를 개혁하고 혁신하겠다는 이 잘못된 정당이 하는 짓이 나라가 다 망했는데도 한치도 나아진 게 없어요. 한치도 나아진 게 없고 대한민국이 다 떠내려가는데도 더 정신 못 차리고 지금 국가적으로 큰 대사가 두 가지가 걸려있는데 투쟁도 못하고 저렇게 지금 무기력하게 자신들 공천받는 문제나 떠들고 있는 아주 못된 무리들입니다. 오직했으면 물론 이현주가 탄핵에는 찬성했습니다만 최근에 문재인 정부 비판하면서 보수 운동자처럼 활동하고 있습니다만은 신당을 만들겠다가 나왔겠어요. 오직 보수가 썩고 못났고 국민의 지지를 못 받으면 이현주 의원 같은 사람이 보수 신당을 만들겠다고 내용도 없는 보수 통합하지 말고 혁신부터 하고 시민사회가 원하는 동력을 담을 수 있는 정당을 만들어야지 보수가 산다. 오직 했으면 탄핵에 찬성한 과거에 민주당에 있다가 지금 저 탈당해서 온 사람이 그런 소리를 하는 못난 야당이 되겠습니까? 이거 정말 한탄하지 않을 수 없고 정말 이거 하루하루 이 정치권을 보면서 제정신을 가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이 나라가 잘못될 수밖에 없다는 현실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애국 시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아까 이야기 들으니까 지난번에 그 주한미 대사관을 난입한 대학생들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엄청난 국가적인 망신을 당하고 우리 동맹국이 그렇게 엄정하게 향했는데도 어떤 무리들이 시켰는지 요즘 저 주한미 대사관 관저 정동 앞에서 미 해리스 대사 출근하는 차를 막는 저지투쟁을 또 하고 있답니다. 전무의 놈들이. 이게 나라가 망하고 있고 법치가 죽은 나라가 아니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동맹국을 괴롭히고 불편하게 주한미군 철수하고 기어이 한미동맹 파탄내서 거지국가 돼가지고 안보 파탄나고 불구스러운 나라에서 빵모자 쓰고 자전거 타고 한번 살아보겠다는 겁니까? 이 국민들 정신 못 차리고 정치하는 놈들 정신 못 차리면 대한민국은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나라 세우는데 100년 되게 걸리고 50년 100년 걸리진다만 나라 말아먹는 데는 1년이면 끝납니다. 문재인 정권 2년 반에 바로 그거를 증명하는 가장 좋은 사례예요. 존경하는 해외 동포 여러분, 더 대한민국이 망가지고 끝장나기 전에 이제 힘을 모읍시다. 우리 해외 동포 여러분들, 그리고 깨어있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깨어있지 않은 국민들은 나라를 위해서 반성해야 됩니다. 마지막 이런 기회가 있을 때 주사파 정권 물리치고 북한의 적화형 물리치고 독재 정권 철퇴로 몰아내고 잘못된 정치인들 싹 가로쳐가지고 대한민국이 다시 회생하는 그날까지 우리가 뭉치고 눈물 호소하고 싸워야지 우리가 이룩한 신화를 지킬 수 있고 우리 후손들이 그나마 숨을 쉴 수 있는 나라에서 자유를 만끽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좋은 뜻을 기리는 그런 국민들이 될 것입니다. 안타깝습니다. 아무튼 우리 공화당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마지막 한순간까지 대한민국을 위해서 싸우고 투쟁하는 유일한 진짜 보수정당, 혁신보수정당, 진보우파 정당입니다. 우리 공화당을 위해서 많은 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정상화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투쟁하자! 대한민국 말아먹는 문재인 주사파 정권은 당장 퇴진하라! 감사합니다.